가만입니다. 더 시장입니다. 어제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PPI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보보다 상당히 좀 낮은 수치로 되었으나 어차피 주인공은 오늘 CPI 지수이기 때문에 그저께의 저점 매수자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바로 무너졌다가 다시 저점인가 하다가 다시 매수세가 왔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저점인가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시장은 오늘 CPI만 바라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공포지수는 27, 푸덴콜옵션은 0.74. 푸덴콜옵션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좋지가 않다. 현재 추세선을 긋는 건 큰 의미가 없으나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푸덴콜옵션이 낮아야 강세장인데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하고 페이크아웃 했다가 다시 돌파됐다. 이제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조금 재미없어지는 시기가 왔다. 각계전투의 롱숏의 시대가 개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3년 그리고 24년 초에 매수한 물량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 장기 투자자분들은 그 물량들은 그냥 그대로 냅두고 계좌를 따로 하나 파서 약간 스윙 매매 또는 4848의 매매를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과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장전에 발표가 되고요. 상당히 좀 다우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CPI 발표가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됩니다. 현재 CPI의 추이를 보면 근원 CPI는 계속적으로 내리다가 약간씩 상승을 하는 그런 기조가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유가와 식료품이 포함된 헤드라인 CPI가 명확하게 오름폭을 보이고 있다. 저번 FOMC 때 파월이 그랬어요. 헤드라인 CPI도 보겠다. 원래 이 파월이 근원을 보겠다, 코어 CPI를 보겠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 할배가 헤드라인도 보겠다, 어떻게든 증시를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노무라의 예상치를 보면은 코어 CPI는 예보와 동일한 0.3 그리고 헤드라인은 예보와 동일한 0.4 이렇게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예보와 똑같이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헤드라인 CPI가 예보가 0.4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주일 새 계속적으로 증시가 조정이 나온 것이고요. CPI가 높게 나올 거라는 것은 모두 다 예상하고 시장이 반영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하락장으로 갈 확률이 크죠. 그리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CPI가 높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 숏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기 매매자들은 물량을 다 줄였다. 시장에 남은 것은 현재 장투자들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과 반대로 해야 된다. 주식은 반대로 해야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승리할 수가 있다. 오늘 CPI가 예보와 비슷하게 나오면은 사실상 크게 요동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으나 설사 CPI가 높게 나와서 증시가 급락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사냥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사지 못할 때 주식을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은 그저께의 최저점을 또 한번 갱신할 때 패닉셀이 나올 때 그 물량을 단기적인 매매를 노리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를 보면은 현재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 지지선, 보라색 지지선은 진짜 오랫동안 상승 추세로 유지됐던 강한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을 터치를 하고 약간의 이틀간의 반등. 통상적으로 미국 주식은 다우지수가 선행을 합니다. 이렇게 다우지수가 내렸을 때도 나스닥과 S&P는 그래도 조금씩은 오르긴 했었어요. 그런데 다우지수가 먼저 내리고 약간의 반등, 약간의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따라서 움직이는 S&P와 나스닥도 조금의 조정을 더 받으면은 이제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반등을 하고 좀 행보를 하겠죠. 반등의 시기가 머지않았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버티면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증시에도 약간의 좋은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좀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나스닥은 하방의 추세, 맞고 떨어지고 다시 맞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맞으러 가지 않고 여기서 한 번 더 CPI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맞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맞게 됐을 때 이 가격이 현재의 가격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파동을 그리는데 반등을 해서 다시 추세 상단선을 맞더라도 가격이 현재의 가격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숏을 때리고 단기 매매자들은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고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CPI가 나락을 가서 하락을 해서 하단 추세선까지 나스닥이 내린다. 그러면 이러한 반등, 약간의 반등 이거라도 먹어야죠.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린다는 단기 매매입니다. 근데 CPI가 좋게 나와서 바로 이렇게 그냥 반등을 한다. 여기서 그냥 바로 반등을 한다. 그래도 어쨌든 상단 추세선에 맞으면 단기 물량은 매도를 해야 된다.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고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가면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 되겠지만 바로 그냥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런 매매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스토캐스틱은 아직도 명확하게 과매도권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증시가 다시 오르려면은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어야 반등이 시작됩니다. 그 기준은 스토캐스틱 파동이 일단 과매도권으로
완전히 다 썰려 나가야 된다. 그리고 RSI도 현재 41인데 30대까지는 좀 와줘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떠나가게 된다. 그때 뭐한다? 들어가서 단기 매매로 먹고 튄다. 아시겠죠? 이런 매매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스타일이고 23년과 24년에 중장기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고 현재도 그 물량의 일부분은 갖고 있고 장투 계좌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이런 매매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엔비디아 그냥 어제도 초를 치면서 어제의 반등이 좀 일어나려는 순간에 엔비디아가 이상하리만치 계속적으로 내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모든 종목을 같이 멱살 잡고 끌어내렸다. 빨간색 선, 굉장한 매물대가 있는 이 빨간색 선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해줬다. 그리고 장기적인 상방 추세의 하단선인 검정색 선에 얼마 남지 않았다. 126달러거든요. 오늘 126달러를 설사 이탈하고 다시 이마룰로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엔비디아는 힘들어진다. 반도체는 그래도 엔비디아도 내리고 상당히 어제 좋지 않았는데 반도체는 그래도 약간의 상승, 미세한 상승을 보여줬다. 그리고 삼각수렴,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 이 삼각수렴이 만나는 지점은 공교롭게도 트럼프의 취임 이후인 1월 22일이다. 트럼프의 취임과 동시에 반도체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것이 만약에 하방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포기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시장을 기도만으로 이길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테슬라 추세를 보면은 이평선, 주황색 21선 이평인데 이평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는 뭐 그냥 계속 홀딩하는 거예요. 5일선도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홀딩하는 거죠. 꾸준히. 그러다가 이제 이평선이 살짝 꺾일랑 말랑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제 안 좋은 캔들이 떴어요.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의 기술적 반등의 끝은 캔들이 이평선을 터치할 때다. 그게 나왔습니다. 어제.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그래도 한 100% 이상의 수익권이기 때문에 홀딩은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추세는 상당히 좋지 않아졌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어드린 380달러 검정색 라인 363달러 두 번째 검정색 지지선만 지지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횡보를 하지 않을까. 횡보를 하고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어떤 트럼프와 머스크의 합작 말발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시황과 매일매일 주가에 상당히 피로하게 영향을 받는다. 근데 모든 종목들을 그렇게 단기 매매만 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의 물량은 좀 길게 가져가 봐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시드는 좀 단기 매매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복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계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돈을 벌 수가 없다. 숏의 보조지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숏의 보조지표를 일단 볼 수가 없다. 상당히 와리가리의 차트이기 때문이죠. 현재 숏이 SQQQ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에 아직 오지 않았다. 어쨌든 증시의 찐 반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이 스토캐스틱이 숏이 한번 크게 한번 올라서 과매도권을 형성해 준 다음에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나 그래도 아직 나스닥의 상방 추세가 명확하게 무너지진 않았기 때문에 숏을 타고 있진 않는데 나스닥 추세가 무너지면은 숏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증시가 좋지 않기는 않나 봅니다.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서브 로보틱스, 트럼프의 정책주 중에 하나죠. 서브 로보틱스,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어제 두 개가 내렸죠. 코인의 공부지수 70. USD 테더, 코인의 화폐 단위죠. 비트코인과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테더. 놀랍게도 테더가 여전히 현재 기준으로는 하방의 추세는 맞아요. 계속적으로 내리다가 반등에 실패하고 또 반등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내리고 또 반등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내리고 테더가 상방의 추세로 전환되는 지점은 이 파란색 선을 돌파하고 일목균형표까지 돌파해줬을 때 그때가 비로소 테더의 상방 추세다. 그래서 모든 유튜버들과 비트코인 홀더들이 아직 비트코인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아직은 테더가 명확하게 상방 추세로 턴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비트코인이 현재 시각 굉장히 오랜만에 굉장히 좀 암흑의 시기를 견뎌내고 오랜만에 중앙 이평선 위로 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앙 이평선은 이러한 상방의 느낌은 아니고 옆으로 기는 느낌. 약간 내려오면서 옆으로 기는 느낌 상당히 좀 좋지가 않죠. 현재 추세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비트코인이 다시 상방으로 좀 턴을 하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일목균형표 위로 올라준다고 하면은 라스트 댄스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단기적인 하방 채널, 보라색 상단 하단 하방 채널의 위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와야 된다.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트럼프가 해결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차트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기에는 너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트럼프가 역적이 될 수가 있다. 트럼프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아픈 손가락, 게더리움. 게더리움은 현재 상당히 좀 중앙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또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이평선을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평선 밑에 있다가 한번 올려줬다가 확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주면은 이제 비로소 이평선이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올라졌다가 꺾이고 다시 한번 내렸다가 이렇게 뭐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차트의 모양이 살짝 뭔가 좀 미세하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는 솔직히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이더리움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의심이 좀 많이 들기 시작하는 지점이고요. 마지막 롱이 숏으로 전환했을 때 비로소 반등은 시작된다. 제가 거의 마지막 롱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에. 그런데 우리 트럼프가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다. 차트고 나발이고 현재는 무조건 트럼프. 이때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랠리가 시작됐잖아요. 지금도 이제 트럼프의 힘이 필요한 시점. 코인베이스 내려오고 있는 보라색 지지선을 극적으로 지지받고 살짝 반등을 해주네요.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에 터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약간의 또 이렇게 늘려주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평선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이렇게 턴을 하게 되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MSTR 장기적인 빨간색 선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는 모습. MSTR도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평선을 돌리려고 한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현재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투자하기 어려운 지점, 단타 투자 참여자들이 모두 도망가는 시점, 그것은 가격이 싸지는 시점. 사실상 그때 매수를 하지 않으면은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 가장 두려운 시간이 어쩌면 가장 최적의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멘탈 관리를 좀 하자고요. 현재는 그래도 현금 비중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 멘탈 관리를 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마피디님 라이브에 좀 참여를 해서 샬라샬라를 좀 했는데 마피디님이 저를 좀 좋게 말씀해 주셔서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마피디님이 이게 고정을 해주셨어요. 고정을 해주셨다. 대기업 마피디 행님이 언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 유튜버의 최상위권은 이 마피디님과 그 이황님 두 분이 아니신가 생각해요. 그 두 분이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 무슨 리게티, 아이온큐 이런 걸 사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올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시장에 평균보다 훨씬 높으신 수익률을 거두시는 분들은 맞아요. 왜냐하면 오랜 경험과 함께 추세 기반의 매매를 하시고 공포의 매수를 좀 하시고 환희에 좀 매도를 하시고 그런 정방향 투자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도 좀 많이 노력해서 우리 대기업 마피디 행님의 뒤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저를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피디님. 자신이 장투 성향이다 그러면 장기 멤버십, 단타도 하고 싶다 그러면 UDT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최선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시작하는 출발점은 달라도 걸어가는 속도는 달라도 구비구비 걸어가는 길은 달라도 우리가 도착하게 될 곳은 같은 곳이 될 거야. 그러니 불안해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결국 우리는 같은 곳에 도착하게 될 테니까. 처물린 지점은 모두가 다 달라도 우리는 한날 한시에 재기하게 되리라.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